주말 사이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이 부동산과 관련한 실언 그리고 갭 투자 문제 등으로 사퇴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직보다 그러니까 자리보다 집을 택했다는 그런 비판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이런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한 이 정부 여당의 추가 조치들마저 오락가락 들쭉날쭉 뭔가 혼선을 지금 빚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고 있어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과 혼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상경 전 차관 사퇴의 후폭풍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상경 차관의 면직안을 제거한 건 이틀 전인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앞서 국토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했던 이 대국민 사과에도 이 비판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자 24일 오후 늦게 이 전 차관 스스로 사의를 표명했고 이 대통령이 하루 만에 수용한 겁니다. 하지만 야당에선 이 전 차관이 공직을 포기하고 33억 원대의 아파트를 지켰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사실 좀 비슷한 일이 있었죠. 당시 문 전 대통령 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 이러면서 고위 공직자들한테 집 한 채만 남기고 모두 처분하라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고위 관료들이 이 고가의 집을 지키기 위해서 직책을 내려놓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직보다 집이다 이런 비판이 나왔던 겁니다. 네, 당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으로는 절대 돈을 벌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 장 차관, 여당 의원 상당수가 이미 다주택자였고요. 서울 강남과 잠실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한 김조원 전 민정수석은 집을 처분하라는 지시에도 끝까지 버티다 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퇴직 때까지 2주택을 유지했습니다. 또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 대신 충북 청주의 아파트를 매각해 눈총을 받기도 했는데요. 때문에 야권에서는 최근 정부 여당의 부동산 관련 실책들이 문재인 정부 때의 대잡이란 말들이 나오고 있고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상경 전 차관은 끝내 직보다 집을 택했다며 집은 절대 팔면 안 된다는 이재명 정부의 메시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 결국 사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러니까 자리보다는 집을 택한 거 아니냐 지금 야당에서는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여당의 정청래 대표 사법개혁이나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강경한 입장을 연일 쏟아내고 있는데 반면에 정말 민생의 핵심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지난 며칠 동안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비공개 정책의총에서 의원들한테 발언을 자제하라 이런 함부령을 내리면서 또 여당에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부동산 문제를 부각하면서 지금 역공에 나섰습니다. 자,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15 대책이 나온 지 오늘로 12일째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정책이 나온 다음 날부터 국민의힘에서는 이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비판과 공격을 해왔습니다. 사실 민주당이 느끼기에는 이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향은 맞고 효과도 나타날 것이다. 다만 이 정책을 수립했던 사람들이 갭 투자를 했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비판은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도 이제 10일 넘게 공격만 했으면 이제는 집값 잡는데 같이 대안을 내세워야지 계속해서 잘못됐다라고 물고 늘어지는 것이 과연 수권 정당을 지향하는 국내 정당으로서 맞는 것인지는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워낙 우리 국민들에게 아주 민감한 이슈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그때 보면 지금의 상황과 좀 기시감이 많이 들어요. 네. 당시에도 보면 26번 정책을 발표하고 했지만 결국은 일부 고위 관계자들이 직 대신 집을 선택했지 않습니까? 이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굴러가고 있는데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부동산 정책은 매 정권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살펴보지도 않고 불쑥 이렇게 정책을 내서 지금 벌써 몇 가지가 지금 다 철회됐지 않습니까? 그럼 뻔히 시장의 어떤 이 반발이 예상되는 것인데 그걸 지금 밀어붙이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또 바로 또 지금 수정을 해버려요. 또 몇몇 지금 이 정책 주체자들이 보면 다 이번에 묶인 그런 조치들을 가지고 본인들의 재산을 증식했던 그런 게 나오니까 국민들로서는 신뢰가 일단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비판해서 이 문제가 문제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지금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집권 여당이 다른 거는 다 좋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이런 주제가 나올 때는 다 뒤로 물러서는 거죠.
오히려 민심이나 어떤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정부에 반영하는 게 집권 여당의 자세일 텐데 이런 중요한 데는 발을 빼버려요. 자, 저는 이 정책이 일단 기본적으로 꼼꼼하게 마련되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정권 추진자들의 기본적인 신뢰가 떨어지고 그리고 벌써부터 우왕좌왕한다는 거 이것 자체가 글쎄요 문재인 정부의 시즌2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네.